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그 춘추 시대 춘추 5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춘추 시대가 되겠습니다. 300년 동안.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403년에 그 춘추의 춘추 시대 진나라가 세 개 나라로 분리가 되죠. 그때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로 분리가 되면서부터는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원전 403년부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까지 약 200년간 전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300년 동안의 춘추 시대 때 가장 막강하고 세력이 컸던 5개 나라 5개 군주를 춘추 5패라고 부르고, 기원전 404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200년 동안의 그 기간 전국시대 때 가장 막강한 나라와 군주를 전국 칠웅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춘추 5패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은 춘추 5패로 꼽히는 나라는 산동지방에 있던 제나라의 황공, 두 번째는 그 춘추 시대의 진나라의 문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춘추 시대 강남 지역에 있던 초나라의 장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남에 있던 오나라의 함녀, 또한 월나라의 구천, 이렇게 5명을 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춘추시대 진나라의 문공 대신에 진시황의 진나라의 목공을 뽑기도 합니다. 또한 월나라의 구천이 있고 오나라의 함녀가 있는데 오나라의 함녀 대신에 오나라의 부차를 뽑기도 합니다. 또한 송나라의 양공을 뽑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제나라의 황공을 볼 것 같으면 제나라는 산동지방에 있던 나라입니다. 이 황공은 제위를 기원전 685년부터 643년까지 4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나라 산동지방에 있던 제나라는 태공망 여상 강태공이 주나라 문왕으로부터 산동성 임치를 영지로 받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제나라의 황공은 이복형인 규와 싸워서 즉위를 하게 되고 재상으로 관중을 쓰게 됩니다. 관중과 포수기라는 그 친구가 있죠. 그 관중이 유능한 관중을 재상으로 쓰면서 제나라가 부강하게 된 게 제나라 황공입니다. 황공은 경제를 장려를 해서 어업이라든가 제염업이라든가 양장업을 장려를 하고 군대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기원전 679년에 제후들과 견해에서 회맹을 맺고 최초의 패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중이 죽은 이후에 삼총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황공이 죽은 다음에 제나라에는 사후 내란이 일어나서 2달 동안 시체가 버려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5패로 꼽히는 사람은 그 춘추시대 진나라의 문공입니다. 이 문공은 제위를 기원전 636년부터 628년까지 8년 동안 제위를 하게 됩니다. 62살에 왕의 즉위를 해서 70세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늦은 나이에 노인네가 왕이 돼서 통치를 하다가 한 8년 통치를 하다 죽은 거죠. 근데 통치를 잘해서 5패에 꼽히게 되겠습니다. 이 진나라의 문공은 아버지인 홍공이 그 마누라 그 후궁의 꼬임에 빠져 여희에 빠져서 그 자기의 아들들을 추방을 해서 추방이 돼서 19년 동안이나 전국을 유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옆에 있는 나라인 진시황의 진나라의 목공이 지원을 해줘서 62살에 귀국을 해서 왕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나라의 영왕 을 도와서 영왕이 다시 자리를 차지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기원전 632년에 초나라를 격파를 하면서 나라를 강하게 됩니다. 근데 유랑 때 자기가 그 전국 유랑할 때 자기를 박대한 정나라, 위나라, 조나라에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패자로 꼽히는 초나라 장왕을 볼 것 같으면은 제위는 기원전 614년부터 591년까지 약 23년 동안 제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나라의 장왕은 그 춘추 시대에 진나라를 격파를 해서 대승을 하기도 하고 명분을 쌓기도 합니다. 초장왕도 5패에 꼽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패에 꼽히는 한 사람인 오나라의 왕 부차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부차는 그 아버지 함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부차가 아들이고 오나라의 그 아버지가 이제 함녀가 되겠습니다. 그 자기의 아버지인 오왕 함녀는 기원전 506년에 초나라의 오자서를 기용을 해서 그 초나라의 수도 영을 함락을 시키고 월나라의 윤상이 침입해 와서 이제 그 괴로움을 당하다가
월나라의 윤상이 죽은 후에 함녀가 다시 월나라를 공격을 하게 돼서 공격을 하지만은 월나라의 구촌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인 부차에게 너 그 월나라에 좀 복수를 해라 하고 이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차는 제위는 기원전 495년부터 473년까지 2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부차는 기원전 494년에 즉위하자마자 바로 1년 만에 회계에서 월나라 왕 구촌을 격파를 하고 남방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계속 전진을 해서 기원전 482년에 12년이 흐른 후에 그 다음에 패자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기원전 482년에 그 오왕 부차가 패자가 된 의미는 강남 세력이 중원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473년에 20년이 흐른 후에 구촌을 망하게 한 후에 20년이 흐른 후에 월나라의 구촌이 오나라의 수도인 수조를 함락을 하게 되면서 부차는 대패를 하고 자살을 하면서 오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촌을 이겼을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기원전 473년에 오나라가 멸망을 하고 부차는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패 중에 하나인 월왕 구촌을 볼 것 같으면은 기원전 제위는 기원전 496년부터 기원전 465년까지 31년간 제위를 하게 됩니다. 이 구촌 월나라 왕 구촌과 오나라 왕 부차의 서로 그 원수를 갚는 과정을 우리는 사자성어에서 와신 상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와신은 쓸개 와신, 그러니까 와신은 그 장작나무 위에 눕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나라 왕 부차가 여기서 이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각성시키기 위해서 장작나무 위에 누워서 불편하게 자는 것을 와신 오나라 왕 부차가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고생과 노력 끝에 회계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상담은 이제 쓸개를 씹다. 이거는 그 월나라 왕 구촌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그 쓸개를 씹으면서 복수를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기원전 477년에 부차를 고소해서 포위를 하고 부차가 자살하게 만들고 오나라를 멸망시킨 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이제 괴롭히면서 각성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노력을 해서 복수를 한다 이거죠. 이 월나라 왕 구촌의 명신 중에는 범녀라고 명신이 있습니다. 이 범녀라는 명신이 결국은 구촌을 도와서 그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구촌의 원수인 부차를 죽이게 하지만은 이 범녀는 월나라 왕인 구촌이 이제 그 승리를 하자마자 재상직을 버리고 그 미인인 서희를 데리고 멀리 동쪽으로 떠나서 거기서 또 뭐 장사를 해서 뭐 대상이 되고 성공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주나라 평왕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주나라 평왕은 주나라 유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제위는 기원전 770년부터 720년까지 50년 동안 제위를 했죠. 유왕의 정실 부인 신우의 아들인 태자가 폐위가 된 거죠. 견융족의 그 신우가 이 유왕이 주나라 무왕이 절세미인 포사를 총애를 해서 그의 아들인 백복을 태자로 임명을 하면서 포사의 봉화 사건으로 견융족이 침입을 하면서 유왕이 죽자 유왕의 그 원래 태자인 그 신우의 아들인 이 그 평왕이 동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주나라가 이제 서주 시대에서부터 동주 시대로 바뀌게 된 거죠. 기원전 750년 진나라의 문우가 평왕을 도와서 휴왕을 죽이면서 주나라가 다시 통일이 되게 되겠습니다. 주평왕은 기원전 720년에 죽으면서 후계자는 장남은 일찍 요절을 했기 때문에 손자인 환왕이 주평왕의 다음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이때 주평왕부터 그 동주 시대가 열리고 동주 시대 처음은 주평왕, 그다음 2대는 손자인 환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